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5가지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늘 5% 넘게 상승한 넥슨 게임즈입니다. 최근에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매우 호평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왔죠. 이제 내일이면 IPO 대형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을 합니다. 과연 게임 섹터 어떻게 바뀔까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조단위 기업 시프트업 상장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 의견으로는요, 오히려 오버슈팅 가능성에 게임주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반응 속에서 이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5% 넘게 상승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K2 전차 컨소시엄 체결이 더욱더 연장됐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방산주 포인트는 나토 정상회담에 간 윤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에 매년 55조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야기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여왔죠. 과연 정상회담 일정이 우리 방산주의 한여름 산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SPG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관절 SPG가 담당한다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에 감속기를 SPG가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역시도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사람 형태의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렇게 로봇 이야기가 쏙쏙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주들 바닥 다질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사실 호실적 기대에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흐름이 다릅니다. 일단 8일에는 네이버 임원이 자사주 3,000주를 장내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역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목표 주가를 26만 원, 24만 원 이렇게 줄 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웬일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나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닥 다지고 있는 걸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KB금융 오늘은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3일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발표하면서 1일부터 5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3거래 연속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모습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지, KB금융의 2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추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하락이 단기 차익 실현으로 그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요. 각각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게임주, 넥슨 게임즈가 있습니다. 오늘 5%,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5%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일 또 시프트업 상장이 있는 만큼 게임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섹터죠. 그중에서도 현대로템 5.59%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세 번째는 SPG, 로봇주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에 에서 로봇주로 수급이 갈 수 있을지까지 짚어보면서 SPG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네 번째 네이버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댓글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력도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종목 KB금융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연기금은 오히려 KB금융을 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KB금융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넥슨게임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X 들어볼 텐데요. 전반적인 게임주 그리고 넥슨게임즈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이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항상 고민을 하는 조범수 매니저는 X를 재빠르게 들었고요. 백인현 매니저 X,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빠르게 X 들은 이유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료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소개하실 때 퍼스트 디센던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성공한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넥슨 게임즈가 올라간 이유는 퍼스트 디센던트에 있는 게 아니라 넥슨 게임즈가 지금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고 지금 매출이 잘 나온 거. 던전 앤 파이터라고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IP 제품이 지금 1조 가까운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인기 1위다라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게 화면 자료 같이 보시면서 가실 텐데 게임 섹터들이라는 게 참 그 변화가 엄청납니다. 신작이 나오면은 참 그 신작의 변동성 따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퍼스트 디센던트가 8위예요. 최대 동시 접속자 20만 명입니다. 발매한 지 5년 넘는 게임들 배틀그라운드는 저기 위에 보시면 3등에 있어요. 한참 밑에 있어요. 퍼스트 디센던트로 올라간 거 아닙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로 매출을 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퍼스트 디센던트 무료 게임입니다. 나올 거 다 나왔고요. 지금 일단 중국향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e스포츠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 넥슨 게임즈가 과거에 e스포츠 개최 경험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호재가 겹으로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데브 시스터즈를 좀 예로 들이면서 게임주는 호재가 나오면은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게임주 언제나 말씀드릴 때 크래프톤이랑 넥슨 게임즈 이 두 종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본 관점에서 넥슨 게임즈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부 조정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신작들도 많으니까요. 넥슨 게임즈는 저는 오늘 이쯤이면은 이제 좀 우리 좀 헤어져야 할 시간 여기까지만 해도 잘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게임즈 호재가 이미 모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 그때 다시 바라봐도 좋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는데 넥슨게임즈가 긍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시각 유지되는 걸까요? 앞서서 조범수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초로 네. 투자 의견을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당한 건가요? 네, 저는 솔직히 게임주를 좋게 보는 거지 넥슨 게임즈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 넥슨 게임즈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래프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크래프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3조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 13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게임 업종 중에서 내일 시프트업이 상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쏠릴 텐데 전 넥슨 게임즈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크래프톤이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는 투자 포인트를 X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크래프톤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프트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IPO, 신규 상장주 하면 백인현 매니저님이 또 잘 다뤄주시거든요. 시프트업 상장에 따른 게임주 전략 어떻게 펼쳐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게임주 쪽은 크래프톤 하나만 보고 있고요. 사실 시프트업이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마다 개별 종목 플레이가 조금 심한 종목들인데 신작 게임이 출시되는 기대감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거지 전반적으로 섹터가 같이 오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봤을 때는 뭐 시프트업이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뭐 크래프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이 있는 펄어비스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각각 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게임주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모두 크래프톤을 좀 탑픽으로 뽑아줬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넥슨 게임주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다뤄볼 텐데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앞으로 있을 굵직굵직한 수주 덕분인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5.59%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나토 정
정상회담 모멘텀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담아봐도 좋을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O 들어주신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방산주 중에서 전차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현대로템 같이. 네. 저는 이쪽이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기술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특히나 전차가 가격이 다른 나라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 우리나라 전차들 뜨거운 데서도 잘 가, 추운 데서도 잘 가, 모래먼지 바른 나라도 잘 가. 얼마나 좋아요. 수륙 양용까지. 이게 기술력이 어마어마한데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비 확장 추세를 발 맞춰 간다면 저는 현대로템 네,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보시면서 전차 쪽 계속 좋게 보실 분들은 부품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 말고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 K2와 관련된 전차 부품주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방산주는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눌림시마다 모아 가셔라. 꾸준하게 갈 섹터다. 앞으로 폴란드 건도 있지만 유럽과 관련돼서 방산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요.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K2 4타 양산 수주도 기다리고 있고요. 루마니아향 그리고 슬로바키아향도 있는 만큼 주목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사실 둘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준비해온 방산 관련 PPT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방산과 잠시만요. 관련해서 준비된 네,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네,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1번에 이제 지상 방산 수출 데이터랑 항공우주 수출 데이터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는데 지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상 방산이 꾸준하게 수출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항공우주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항공우주만 2023년도에 수출액 추이가 723.8%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었지만 뭐 지상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2022년, 2023년 급격하게 늘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49%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현대로템의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이 방산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 시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단단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수주, 그리고 결국에는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신다라면 현대로템 지금 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어쨌든 현대로템도 계속되는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로봇주입니다. 그중에서도 SPG가 오늘 감속기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10.1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를 봐도 좋을지, 왜냐면 워낙 저점에 있었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로봇주들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중에서도 SPG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세모, O 들어주셨고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공급했다. 공동 개발을 했고요. 각 관절마다 20개 정도의 감속기가 들어가고요. 바퀴에도 2개 정도의 감속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모두 납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먹거리로 딱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AI PC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AI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고 AI 로봇은 왜 못 나옵니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든 감속기를 다 SPG가 납품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G200 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AI 칩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AI 성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SPG 지금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로봇이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이 미래다. SPG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혹여나 넘어갈까 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무방을 진행할 때나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는 저는 로봇주를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이슈 때문에 많이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PG 이슈 때문에 SPC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 매매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 인프라나 전선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실적을 찍어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아까 우리가 한참 다뤘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항상 시장에 하도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 상태가 수급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주도 테마 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주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자. 지금 시장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로봇주를 선택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바닥이 형성된 거냐 하면서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네이버. 지금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아까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백일현 매니저님, 오 들어주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랑 무관하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네이버에 관련해서 안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실제 기간 수급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2차 전지랑 조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안 좋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도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바닥권에 밴드 바닥권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업황과 무관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기간 수급,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밴드 바닥 하락권을 어느 정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저는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과는 무관하게 현재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오고 있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이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B금융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연기금은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1.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저PBR 관련주 내에서도 KB금융에 대한 시선은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세 분께서도 좋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X. 조범수 매니저님, X 이유가 뭘까요? 금융주들, 특히나 은행주들 지금 단기적으로 또 채권금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추세 꺾이면서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쭉 빠져나갔어요. KB금융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최근에 또 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 이탈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당장에 지금 바로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은행주 관련해서는 이제 고금리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이상 징후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셜 커머스 쪽에서도 지금 대금 지불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신용 리스크적인 포인트 한번 터지면 은행주들도 조정 같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더 조정이 나면 좋겠다. 당장 뭐 밸류업적인 모습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정 나오면 그때 관심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김명진 매니저님 더 추가할 X 의견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제 뭐 금리가 더 오르고 이러면은 금융주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님이 상원 증언을 통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그냥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물가가 잡혀간다면 금리도 뭐 상승보다는 하방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좀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백인현 매니저님,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KB금융 긍정적인 시각 유지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제 지수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달부터 밸류 프로그램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오르다가 밸류 프로그램 가치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간 수급이 이탈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다시 한번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은 9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하락할 때 KB금융과 같은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두 분 모두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 만큼 그 이슈는 꼭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들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중에서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산 관련주 현대 로템이었고요. 게임주 넥슨게임즈는 세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는 동그라미 2개를 받았고 KB금융은 마지막으로 O 하나를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들의 인사이트가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을지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종목들이 매수하기 겁나는 차트 위치인데? 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이런 때야말로 김병진 매니저가 필요한 때거든요.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김병진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잠시 후 10시에 무료 방송 시작하고요. 이제 앞으로 CPI 발표라든지 앞으로 미국장 변동성까지 국내장에서 지금 원화 환율이 또 안 빠지고 있다시피 이런 변동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준비해놨으니까요. 잠시 후에 10시에 유튜브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엽, 백인엽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도 해주시죠. 내일 아침 8시에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조정 많이 받아가지고 힘드실 텐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공개할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개장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면서 스치면 상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